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뭐 갑자기 반전한다. 막 이런 걸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네, 기대도 안 했고 뭐 하락이 한 2.8% 나타나긴 했지만은 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정도의 조정폭 정도.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이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을 둬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임상건이 있죠. 네, RGN 건하고 OKN. 자, 요 건과 관련한 좋은 기사가 좀 나와서 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뭐 리젠트리, 네, 리젠 RX 뭐 요건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조정폭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HLB 다음 타자는 진짜 테라퓨틱스냐?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HLB 그룹의 주가는 아무래도 총 대장인 HLB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이 HLB의 흐름을 과거 2019년도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도 드리고 네, 전체적으로 테라퓨틱스는 전체적으로 그 HLB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지금은 거의 쌍두마차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HLB 흐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5월 정도의 시세를 크게 낼 대박주. 자, 요거를 지금 하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요걸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잠시 갖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자료나 사인, 네,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아래 테라퓨틱스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우리가 기사가 하나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일전에 바로 이전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AACR에서 임상 이상 중간 결과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 네, 요거 호재가 나왔고, 그거 나오고 묘하게 이제 그때 조정을 받았죠. 호재 노출되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월 1일 날 오후 3시 17분발 기사로 HLB 테라퓨틱스에 대한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주가 상승률이 208%, 코스닥 상승률 2위가 바로 이 테라퓨틱스다.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다 알고 있는 건이고 그 건에 대한 호재성, 홍보성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쭉 설명이 되면서 RGN하고 OKN 건에 대한 모멘텀 있는 강력한 모습의 이유,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요. 아마 이 기사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RGN 259 내년 신약 허가 신청, 네, 그러니까 2025년이죠. 그리고 OKN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네, 이렇게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죠? 핵심 계열사가 회사의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다. 네, 여기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정도로 만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OKN 같은 경우는 이상 결과 기반으로 3상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건의 기사고, RGN 같은 경우는 신약 승인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RGN이나 OKN이나 공이 라이센스 아웃 정도의 재료만 일단 나타난다 하더라도 테라퓨틱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특히 지금 RGN 같은 경우는 여기 기사에는 보면 신약 승인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자금력이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을 이제 채울 수 있고, 신약 승인권의 재료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뭐 제2의 HL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좋은 기사가 실려서 괜찮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 이거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 리보세라닙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네, 여기 분명히 이제 나와 있죠. 네, 물질 자체가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승인권이 결국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의 모멘텀이 약간은 이제 수그러들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질이 다른 테라퓨틱스의 신약
승인권이라든가 또는 라이센스 아웃권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가 좀 처지면 테라퓨틱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지금은 HLB하고 테라퓨틱스하고 같은 배수로 급등을 했고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쌍두마차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두마차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쌍두마차까지 테라퓨틱스가 쫓아왔다. 자, 그리고 나서 리보세라닙의 승인 이후에 테라가 좀 더 치고 나가면서 테라가 이제 주도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건을 보고 리보세라닙 승인 이후에 테라퓨틱스를 우리가 크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좀 생각할 것은 그 리젠트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리젠트리의 최대 주주였던 그 리제나엑스 같은 경우가 상폐가 됐고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가 없죠. 크게 뭐 부담이 될 건 없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그걸로 해가지고 크게 손실 보는 게 없고 한 2, 30억 정도 그 정도 손실을 테라퓨틱스가 본 정도. 그리고 리젠트리에 대해서 중요한 리젠트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테라퓨틱스가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렸어요. 요거 뭐 3월 달에 나온 기사잖아요. 3월 20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갔던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 반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리젠트리나 또는 리젠RX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텐베거를 HLB와 2019년도에 냈던 종목이다. 그죠? 우리가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될 거로 보는데 자,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요게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때 이제 텐베거 났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텐베거가 났고 근데 그 당시에 변변한 계열사라고 한다면은 HLB 생명과학밖에 없을 때고 그때 당시는 당연히 HLB를 HLB 생명과학이 따라갔던 것이고 지금은 뭐 HLB 생명과학이 나쁘진 않지만 이게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건으로 해서 이제 물량 소화하고 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대신에 우리가 HLB 테라퓨틱스는 이제 나중에 HLB 그룹에 합병이 돼가지고 과거 주가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텐베거 못 낸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보다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과거의 HLB 생명 같은 주가가 HLB 테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임상권에서 큰 모멘텀이 있고 HLB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테라퓨틱스가 HLB를 따라서 HLB가 텐베거 낸다고 한다면 테라퓨틱스가 그 HLB의 텐베거를 쫓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 그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 그 차트상으로 뭐 5일선이 지금 깨지고 그래서 21선 근처로 와야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HLB가 21선 타고 소화하면서 생명력 길게 가듯이 테라퓨틱스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일 내리고 오늘 오르고 뭐 이런 그 단기적인 패턴에 너무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HLB 2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HLB가 우리가 잘 보면 2019년도에 10배 시세를 날 때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막판에 쭉 치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커서 이렇게 그 크게 꺾인 겁니다. 물론 이땐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때도 아니고 너무 가파르게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유증이 컸던 거예요. 이때 당시가 이제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HLB 흐름이 21선을 중심으로 깨졌다가도 회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량을 중간중간 소화하고 가기 때문에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바로 급락하는 게 아니라 말미를 주고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삼봉을 친다든가 큰 봉으로 뭐 쌍봉을 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HLB와 같이 가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흔들림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테라퓨틱스가 21선 근처에서 반등하면 좋겠고 뭐 물론 여기서 반등하면 좋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21선 근처가 깨졌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졌다가도 회복하는 게 테라퓨틱스잖아요. 본주 HLB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1선이라든가 이 차트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인 흐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뭐 내일 내리고 모레 내리고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테라퓨틱스의 큰 줄기를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테라퓨틱스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거래를 보면 주로 여기부터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10,000원 또는 그 위쪽에서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 이익이 난 상태고 그다지 이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상태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테라퓨틱스의 RGN 건이나 OKN 건을 보고 큰 시세를 낼 걸 보고 크게 보고 되게 들어오신 중기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꾸 썰 필요가 없겠고 이왕 그렇게 보고 들어오신 이상 큰 시세를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100번 낫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겁니다. 뭐 HLB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최종 리뷰가 끝이 아니라 최종 리뷰 이후에 승인 이런 큰 재료가 있고 그 이후에 런칭 상업화라는 재료가 있고 그 이후에 진회장의 큰 야심인 빅파마 이게 있다는 거 그걸 꼭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회장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당연히 넘는다고 보고 시총을 로슈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로슈가 사실 그 400조가 넘었었어요. 예전에 보면 시총이 아주 좋았을 때 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게 이제 스위스 프랑이기 때문에 15배 정도 곱하면 한 450조까지 뻗어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60조 정도는 당연히 뚫고 450조 로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100조 정도에 대한 꿈의 목표는 아직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HLB 테라퓨틱스에서는 HLB 그룹의 주가와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시세 그 상승 그 고점이.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HLB나 HLB 테라퓨틱스나 결국 큰 흐름에서 3봉 정도가 나타나야 마무리됩니다. 아니면 뭐 안 좋게 보더라도 큰 흐름의 쌍봉 정도는 나와야 그 흐름이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기간을 두고 쌍봉입니다. 잔봉에서의 그 쌍봉 정도는 여러 번 나타나죠. 그게 아니고 큰 흐름의 쌍봉.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슈 시총을 생각하는 진회장의 야심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HLB는 공매 잔고가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300만 주나 남아 있어요. 그게 결국 에코프로와 같은 시세 흐름을 만들 겁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호재 요소라는 거. 임상권 테라퓨틱스의 임상권 빼고 가장 강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테라퓨틱스가 이제 HLB가 나중에 신약성이 나고 주춤한다면 테라퓨틱스가 그 바톤을 제2의 HLB로 이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맞고요. 그런 야심을 갖고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하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하지만 이제 주가 자체는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테라퓨틱스의 주주라면은 문자를 주셔서 저와 같이 연결을 해서 끝까지 케어를 받으셔야 물량을 털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테라퓨틱스라고 문자 많이 주셔가지고 고급 정보 좀 받고요. 혹시라도 있을 매매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테라퓨틱스라고 문자 주세요. 테라퓨틱스에 문자로 그 궁금하신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응원 문자도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월을
겨냥해서 타이밍이 좋죠. 지금 대박주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